위치에 있고 그게 케어 기반에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보험과 그 다음에 연금과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회적 비용과 연계시켜서 가치로 고려해줄 수 있는 인증 시스템에 대한 기반 구축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와 함께 헬스케어에 기반한 공간 계획의 필요성과 함께 또 다양한 공간 디자인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그다음 발제하신 분께서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발제는 공간복지 출발점 국공리버리지 복충이라는 주제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우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용호 박사님께서 3년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박충에 관해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최근에 이제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깊이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복지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보육에 관련되는 이 복지제도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육비 지원으로 대응을 하려는 이런 방법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시설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 제도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선 국내외 어린이집에 관련되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건설할 때 건설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론 부분으로서 양적인 확충 방안하고 질적인 개선 방안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관련 제도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제도는 영유아 보육법이 제일 큰 뿌리가 되는 법입니다. 거기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의 어린이 또는 어린이집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집에 관련되는 설치 기준을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보면은 입지 요건에 대해서 위험시설을 또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된다든지, 또한 정원을 300명을 초과할 수 없게, 그리고 또 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상시 영유아를 11명 이상 보유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이 구조 및 설비 기준에서 실제로 영유아 1명당 기준으로서 4.29명이라는 이런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인데요. 서울시가 올해부터 상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이 확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는 최초로 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을 보시면은 지역 지역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목표는 아마 동마다 2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건축물을 신정축할 경우에도 우선 설치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어무보육시설도 가능한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이 사회공헌재단이라든지 또 민간 부문에서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기부진학 같은 방식으로 이 공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도시 내에 있는 유휴지나 유휴시설을 정개축해서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주택건설 규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그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요. 또한 그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에도 보면 주택건설 용지를 계획할 때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한 그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 농지법 및 시행령 등 다양한 법에서 이 어린이집에 관련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관련된 정책 현황은 주로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 보육사업 안내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재정 지원에 관해서는 이 어린이집 기능 보강비가 유일한 이 정부의 그 재정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그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대개 그 보시면은 이 개소당 330m2 그리고 전체 그 단가가 120만원, 미터 제곱당 120만원,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는 좀 확충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 지원액이 2억 3,700만원 이렇게 이제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그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정개축비 지원이 대개 지원 단가가 미터 제곱당 75만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그 설계 용역비가 반드시 그 지원 금액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내의 그 제도였고요. 이제 외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개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그 영국의 경우인데요. 유아학교가 우리 그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체로 그 학교기본법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학교시설 기준에서 이 학교시설이 이제 이 학교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작업장,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작업장이 되기 때문에 작업장에 관련되는 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교육부에서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는 그 유아학교 디자인 기준이라는 걸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시는 대로 주로 이제 그 유닛 단위로 그 더블 유닛 내지 싱글 유닛 2개로만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유닛은 정원이 2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각각의 놀이실이나 창고, 직원실, 다용도실, 기타 이제 공간에 대한 최소 면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소요 면적을 165, 275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제 그 보육소 관련되는 제도를 상당히 촘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우리나라의 그 제도 근간이 일본에서 건너온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법 제도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져 있는 그런 경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아동복지법이 있어서 이제 이 아동복지의 이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보육소의 보육 지침으로서 전체적으로 이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서는 특히 이제 아동복지시설의 그 최저 기준에 대한 그 사항들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최저 기준이 어떤 목적으로 또한 최저 기준을 어떻게 향상시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보육소의 최저 기준에서는 그 유아실 면적이나 포복실 면적, 그리고 보육실 또는 유의실의 면적과 같은 이런 그 이 공간 단위의 면적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육소 설치 인가 등의 기준에 관한 지침에서는 실제로 그 보육소의 그 설비에 대한 어떤 이런 공간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짜임새 있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그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역 그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육소 정비에 관한 안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요코하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여기서는 실제로 정원에 그 대한 실제 그 신축
건축비의 기준을 미터 제곱당 한 30만 3천엔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어린이집 건설비 분석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어린이집 건설비를 분석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보육 그 어린이집 그 기능 보강비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면적을 330이라는 그 이 면적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 지원비가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는데 실제 어린이집 건설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지켜지고 있고 실제 또 건설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완공된 뭐 한 24개 정도 어린이집을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지역이나 청수 면적, 정원, 또 정원 1인당 면적 분포 등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청수는 대체로 그 신축인 경우에 4층까지 지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요. 대개는 2층 정도가 한 56% 정도입니다.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뭐 1층 단층인 경우에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면적 분포는 신축이 최소 297에서 최대 1786m², 그리고 평균값은 한 684m² 정도로 지원되는 330m²의 한 2배 이상 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정원 분포는 최소 45명에서 최대 2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평균 규모는 뭐 80명 정도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원 1인당 면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실제로 그 신축의 경우에 최소한 5.6m에서 미터제곱에서 10.56m² 정도로 그 1인당 면적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한 8.10m² 정도 됩니다. 이 기준을 한번 그 외국 기준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영국은 정원 1인당 면적이 한 그 5.3에서 6.3m²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대개 보면은 7.5에서 9.1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면적이 그 일본하고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반면에 영국에 비해서는 작게는 1.3배에서 크게는 1.5배 정도로 오히려 큰 면적 규모가 나오고 있는 걸 그렇게 나타납니다.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신축 공사비는 물론 이건 이제 총 공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8억 1,600만 원에서 한 40억 정도까지 그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이 한 3억 미만 정도라고 보면 실제로 쓰이는 돈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m 제곱당 공사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최소 180만 원에서 최대 320만 원, 평균 잡아도 한 211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이제 또 서울 지역하고 이제 기타 강력시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 1.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좀 참고로 이 공공건축물의 표준건축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경찰서 같은 경우가 한 160만 원 정도, 일반 청사가 한 167만 원, 병원이 194만 원, 전시시설이 255만 원 정도인 거하고 비교하면 실제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30만엔, 우리 치면 한 3,6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요. 360만 원 정도 될 텐데, 여기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한 1.7배 정도, 일본 쪽이 조금 좀 높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평당 공사비는 제외를 하고요. 정원 1인당 공사비를 따져봐도 전체적으로 평균 한 1인당 1,7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구성 항목을 이제 또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건축비가 한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설비 비품이 한 14%,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한 11%, 설계비가 한 4.6%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리모델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공사비가 한 70%, 어린이집 설비 비품이 한 26%, 설계비가 한 3.6% 정도로 나옵니다. 다음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양적인 확충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우선
제일 첫 번째가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 공공건축물을 신정축할 때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용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국가나 지자체가 청사나 주민센터 같은 것들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신축하거나 재개축할 때 건설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리와 보육법에 관련 규정을 하나 추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 설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내용을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타 강력시도에서도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 도시 내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이용되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 등을 찾아내고 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라든지 또한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 협약을 통한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는 이런 방안들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를 하나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강남구에서는 보이초교나 묵초교, 대왕초교 같은 이런 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층에다 어린이집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9층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도시공원에서 미활용 또는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양적 확증 방안으로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매입 진환이나 기부 체납을 통한 어린이집 확대 방안이 되겠는데요. 우선 공공임대 아파트의 복리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LH나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의 복리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이건 검토를 해볼 가치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기부 체납이나 민간 공익 사업과의 연계도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지금 정경련에서 하고 있는 고등비 나눔의 어린이집 건립 지원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양적 확충 방안으로는 어린이집 설치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 중장기적으로 이 예산 투입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렇게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한시법으로라도 지정을 해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독일의 예를 한번 봤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보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2004년에 주간 보육 확충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15억 유로를 투입을 해서 실제로 보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5월에는 2013년까지 어린이집을 한 3배 정도 확대하는 그런 계획까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입법 사례로는 아시다시피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 건설, 전통시장 및 상징과 육성 등과 같은 이런 목적에 의한 특별법들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용지 확보 방안,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디자인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공공건축 내에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유휴부지 활용, 설치 비용의 보조,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기금 조성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될 걸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공립어린이집의 그 질적 개선 부분인데요. 양측인 확충하고 개를 같이 해서 질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우선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특히 기능 개선 사업 자체가 조금 이 방향을 조금 제대로 잡아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이게 이제 기능 보강보다는 신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능 보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제도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설 기준의 현실화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현행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이 정원 규모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만들어진 4.29m 제곱이 아직까지도 이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큰 금가옥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 1991년도에 어떤 이 사정하고 현재 사정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한 3배 정도 늘었고 1인당 주거 면적은 2배 정도 증가한 상황인데 거꾸로 이제 이 어린이집의 면적은 91년도 기준이 오히려 축소됐다가 이제 하는 데서 아직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또한 이 영유아 1인당 보육실 최소 면적 기준을 한번 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정시설, 그러니까 이제 감옥입니다. 이제 신체 구속을 하는 감옥의 교정시설의 1인당 기준 면적하고 거의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좁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하나가 2013년부터는 3 내지 5세 누리과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프로그램이 통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보육에만 초점을 맞춘 이런 면적 기준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시설 기준에서 이 법정 시설 면적하고 현재 지어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이제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면적은 최소 5.6에서 최대 10m 제곱 정도로 나옵니다. 평균 8.1m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현재 법정 면적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높은 그런 수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1인당 시설 면적 기준을 법으로 정한 경우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대개 이 1인당 시설 면적은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정비안내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적정 또는 권장 수치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미국 같은 경우가 한 8.4m 제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 5.3에서 6.3, 그리고 일본은 7.5에서 9.2m 제곱 정도가 권장인데 우리는 법정으로 4.6으로 이렇게 묶여 있고요. 나머지 보유시 면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놀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리가 3.5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 그 다음에 영국은 9.6 정도 됩니다.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진 기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면적에 대한 이 향상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개 1인당 연면적 평균이 한 8.2m 제곱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예산 규모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범위 내에서 좀 적정 면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한 6.5에서 9.7m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그 법정 기준을 정할 게 아니고 이 전체 1인당 보육실 면적이나 실외 놀이터 면적 등 기본적인 항목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가지고 권장 면적 기준으로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적정 건설 단가 정보 제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살펴보셨습니다만 이 지원 단가가 대개 보시면 이 기능 보강비에서 보시면은 330m 제곱의 지원 단가를 120만 원 한도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제 공사비 내역하고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개 어린이집이 이제 건축비 이외에도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린이집 설비 비품과 같은 교육 놀이기구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합산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건설단가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 어떤 차이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대개 이제 어린이집의 품질 문제가 설계 충실도에서 결정된다고 하면 대개 보육사업 예산에서 이 설계비를 제외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번째가 질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 디자인 가이드나 디자인 기준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제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디자인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관리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림 리모델링 시범 사업에도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PDAT 기법에 의한 디자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도 반드시 이런 디자인 관리 도구를 도입을 해서 최초 기획 단계에서 디자인 관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을 좀 초과한 것 같은데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는데요. 행사장 바깥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해 주시고요. 비교적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저희가 한 5분 정도 지체된 것 같은데요. 예정 시간이 3시 30분에 시작할 예정